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이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 등 여러 가지 이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에서 2006년에 출판된 나는 당신이 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다나카 나오키 선생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요. 이 다나카 나오키 선생님은 도쿄 신주쿠 메디컬 센터의 재활 치료사이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일본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활약하셨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일반인까지 치료하는 이학 치료사이시고 수십 곳의 병원을 전전해도 딱히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 병을 키워온 수많은 환자를 통증 없는 삶으로 복귀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수술 없이 자세와 걸음걸이 교정, 근력 트레이닝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병을 완치하는 그만의 비법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걷기에 놀라운 효과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책은 오래전에 사서 이렇게 읽어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주변에 분들이 많이 허리 통증이나 또 어깨 결림 등으로 많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이 내용의 일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책 목차를 좀 이렇게 보면 근육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5분씩 근력 향상시키는 트레이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별로 근력을 회복하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통과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와 걷는 법을 교정하여 근육을 만든다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번 타임은 간단한 근육의 관련된 내용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나누어서 오랜 시간이 가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몸의 근육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내장을 움직이는 내장근이 있고요. 심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축 운동을 통해서 심장을 펌프처럼 움직이는 심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격근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전체에는 약 400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근육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육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골격근이 관절을 움직이고 하는 데 쓰이는 근육입니다. 자, 전체 근육 중에서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뼈의 무게가 체중의 약 5분의 1 정도 됩니다. 남성은 전체 근육이 체중에서 약 2분의 1이 근육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체중의 3분의 1이 약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육의 수는 같으며 굵기가 다를 뿐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체내 단백질을 근육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여성은 남포 호르몬에서 지방을 만들기 때문에 근육보다는 지방이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표면에 지방이 자리 잡고 근육은 지방보다 안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이제 여성에 해당합니다.
또 이제 근육은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방추근이 있고요. 송곳 모양이다라고 해서 방추근. 비교적 이제 짧은 근육인데요. 예, 방추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단면적이 넓고 또 강하고 유연하다고 합니다. 방사상근이라고 해서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근육의 모양을 방사상근이라고 하고요. 날개 모양으로 뻗어나간 것을 익상근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전에 부르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형태보다는 근육의 이 모양보다는 이 특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속근과 지근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속은 이제 빠를 속, 지자는 느릴 지 해갖고 이제 빠른 근육과 느린 근육 이렇게 이제 굳이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속근은 이제 순발력이 있는 근육을 얘기하고요. 두껍고 커서 쉽게 또 지치기도 합니다. 또 내부에 당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속근은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당질을 분해하여 수축하는 등 근육 반사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젖산이 쌓이기가 쉬워 빨리 피곤하고 근육통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 속근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느린 지근은 지구력이 있는 근육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느리죠. 근데 서기나 걷기 같은 일상생활 동작의 중심이 됩니다. 속근보다는 많은 근섬유를 가지고 있어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이제 염색을 해보면 이 속근, 이 순발력이 있는 이 속근은 백색을 띠게 돼서 백색근이라고 부르고요. 지근, 느린 이 지구력이 있는 이 근육은 염색을 하면 적색이 나와서 적색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중노년 이후에는 이 지근을 중심으로 단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속근은 배와 팔에 이렇게 많고요. 피부 가까이에 있는 근육들을 속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과 다리에 많은 것은 지근, 몸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지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과 다리에 많은 것이 지근이니까 우리가 중노년에는 이 등과 다리에 있는 이 근육, 지근을 중심으로 단련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근육에는 강한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근육 안에 있는 세포인 근섬유가 이제 근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섬유가 서로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몸이 굳는 것입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석쇠 위의 오징어처럼 안쪽으로 굽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노년이 되면 등이 굽기 시작하며 고령자들은 몸이 앞으로 굽는 자세가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근섬유가 두꺼워져 힘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근섬유가 가늘어져 힘이 떨어집니다. 네, 이제 간단한 이제 근육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 몸에 이제 뼈, 골격의 상태가 이렇게 나오죠. 이 골격을 따라서 근육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 이게 근섬유라고 아까 자꾸 나왔죠. 근섬유가 이제 요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인대인데 여기에 이제 힘줄이죠. 힘줄에 이렇게 뼈에 붙어 있고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상인데요. 요것이 이렇게 한 근육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근섬유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다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발처럼요. 그래서 요거를 근섬이라고 하고, 이렇게 근주막도 있고, 겉에는 이제
근상막이라고 해서 전체를 싸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가느다란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굵어도요. 그 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액틴, 요게 옆에 겉에 있는 여기 부분이 액틴이고요. 이 중심에 있는 이게 진한 부분이 미오신인데, 요 부분이 서로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합쳐지면 요게 이제 수축이 되는 거고, 요게 이렇게 벌어지면 이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얘가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되고 이러한 현상을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픔, 저희가 이제 허리가 주로 많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그 아픈 요통이나 어깨 결림이 우리의 아까 뼈 그림이 나왔고, 근육 섬유들이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뼈에. 그게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복근. 배 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그걸 복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복근 부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근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 그 다음에 이 복근들을 어떻게 강화하겠느냐, 이제 훈련하는 방법, 오늘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 내일이나 모레 배근이나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배복근입니다. 이 복근이 약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이게 전면부입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전면부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배 중앙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일자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복직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복직근을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옆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직근과 복사근이 이제 약해졌을 때 이제 어떤 영향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중년이 되면 복근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복근으로 총칭되는 복부의 근육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부 앞부분에 있으며 단련하면 갈라지는 복직근.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부 옆으로 있으면서 몸을 뒤트는 동작,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트는 동작에 필요한 복사근이 있습니다. 이 복근의 약화는 무엇보다 평소의 자세와 걷는 방법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근의 약화는 무엇보다 평소 자세, 어떤 자세냐, 그 다음에 걷는 방법이 어떠냐, 이거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올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이라면 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복직근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비스듬히 되어 있는 복사근을 충분히 사용하게 되므로 복근이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쁜 자세로 걷게 되거나 걸으면 이 복직근과 복사근이 모두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 복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 트레이닝 외에도 바른 자세와 또 바르게 걷기 등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복근이 그러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요통입니다. 이 몸 앞부분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온다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복근의 약화는 곧 요통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요통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밑줄 쫙 끄셔야 됩니다. 복근의 약화.
이 앞부분, 배 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나 있는 근육과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 있는 이 복사근이 이게 약화되면 곧 요통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요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근이 약해지면 이 복근과 길항작용이 관계가 있는 이 길항근의 관계인 배근, 등 쪽에 있는 근육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 복근이 약해지면 뒤에 있는 근육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길항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길항근이라고도 해요. 뒤에 있는 근을 배근인데 등배자 써서 등 쪽에 있는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세가 심하게 휘어져서 요통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복근이 약해지며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아랫배 비만과 잦은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복근이 약해지면 늑골이죠, 여기. 늑골의 방어막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내장 기능이 저하되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기초 대사율도 떨어져서 지방이 붓기가 쉬워지고요. 중년이 되면 마른 사람도 아랫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복근이 약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복근이 약해진 상태라면 과식하지 않도록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아랫배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건 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복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복사근을 이용하는 뒤트는 운동은 요통의 위험이 크므로 중년 이후에는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 복직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복직근만 단련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복직근을 제대로 단련해 두면 평소 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옆구리에 복사근이 저절로 단련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걷기만 해도요. 자, 그러면 이제 복직근을 어떻게 단련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복근의 상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등급을 매겨 A, B, C로 나눕니다. A가 가장 약한 강도고 B가 이제 중간, C가 가장 강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근 상태에 맞는 등급을 선택합니다. 예컨대 이제 요통으로 자주 고생하는 사람은 이 A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A, B, C 모두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횟수를 늘려갑니다. 이 단련법을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5회부터 시작을 처음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무리가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A 등급부터 시작한 사람은 이제 B 등급, C 등급 순으로 한 단계씩 높여가며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위를 향해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양손을 무릎 위에다 이렇게 놓고 상체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복직근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네,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누우시고 발을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하시고 손은 무릎 위에다 이렇게 쭉 뻗쳐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천천히 한번 올린 것을 1회, 이것을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요걸 복직근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요게 가장 낮은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높은 단계가 나오는데요. B입니다. 네, 요거는 B 단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요게 B 단계입니다. 요 위에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B 단계입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은데, 아까는 A 단계에서는 팔을 쭉 뻗어서 무릎 위에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B 단계는 위를 향해 누워 양 무릎을 이렇게 똑같이 세우고 누운 채로 팔짱을 낍니다. 팔짱을 끼고 상체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일어납니다. 팔짱을 끼는 게 다른 겁니다. B는. 그래서 천천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이걸 5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난이도가 높은 단계인데요.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B는 팔짱을 끼는 거였고 C는 머리 뒤에 깍지를 껴서 머리를 받친 다음에 상체를 일으키는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가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5회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네, 요게 복직근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일자로 여기 중심으로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근육들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낮은 단계 A, 조금 중간, 그 다음에 고난이도 C,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쭉 펴시고 그 상태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일어나는 거고, 세 번째는 뒤에 이렇게 깍지를 껴서 머리를 받친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걸 5회 정도씩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분 엎드리기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복근을 단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엎드린 자세를 추천합니다. 요통이 심할 때는 일반적인 복근 트레이닝은 할 수가 없지만 이 자세, 즉 엎드려 있는 자세는 요통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복근 단련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닥이나 이불 위에 하루에 한 번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꾸준히 습관적으로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 자세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수축된 상태로 있는 신체의 전면부와 복근까지 동시에 펴줍니다. 또 뱃속의 가스가 수월하게 배출되어 배변에 도움이 되며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의 긴장을 푸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을 쉽게 할 수가 있어서 저절로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 복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이만큼 편한 복근 단련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시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도 아픈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허리가 좀 안 아플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들면 이렇게 막 아프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어깨에 결림이 없을까요? 라고 많은 또 문의 사항이 있어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이렇게 잘 정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근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등 쪽에 그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한번 또 나가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